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이제 제 지난 강의에 이어서 3장, 제 4장 3절, 페이지 106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신호정보에 대해서 요약 강의. 지난 강의까지 제 3절 5항, 기술정보에서 개요 부분과 첩보 수집 방법과 또 각국의 기술정보 수집 수단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제 기술정보 중에 신호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정보는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통신, 전자, 신호 탐지를 해서 첩보를 수집하는 것으로서 통상 신호 첩보는 이제 통신 정보인 커민트, 그 다음에 엘린트, 피신트, 텔린트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신호정보 역사는 이제 1844년 모르스가 개발한 모르스 부호에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모르스 부호를 통해서 인간의 음성, 문자를 전기 신호로 전환해서 멀리까지 전달할 수 있게 되면서 통신 수단이 점차 다양화되고 또 전자화되기 시작했죠. 초기에는 말을 직접 전달을 하거나 전시를 이용해서 전시를 이용한 모르스 부호가 이제 주된 통신이었죠. 이후 유무선 전화, 팩시밀리 등 다양한 통신수단이 등장하면서 이들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탐지, 감청하려는 활동도 함께 발전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은 해저에 설치된 독일의 통신 케이블을 비밀리에 감청해서 독일의 전략, 외교적인 계획을 파악함으로써 어떤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게 되었죠. 이때부터 통신 감청이 국가 차원의 전략 도구로 본격 활용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2차 세계대전에서는 미국이 일본군의 암호를 해독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매직이라고 불린 그 해독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본의 외교, 군사, 통신을 파악하고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이처럼 신호정보는 모르스 부호에서 출발해서 전신, 전화, 팩시밀리 등 다양한 통신수단으로 확장되었고 각국은 전쟁과 안보를 위해서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해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역시 위성통신, 인터넷, 무선 데이터 등 현대적인 수단까지 포함해서 신호정보와 국가정보 활동의 중추적인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어서 역사적인 수집 사례를 보시면은 신호정보는 전쟁의 판도를 바꿀 정도로 큰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죠. 먼저 영국은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이 해저에 설치한 통신 케이블을 감청해서 통신 첩보를 수집을 했습니다. 특히 1917년 1월 16일에는 독일 외무장관 치머만이 멕시코 주재 독일 대사에게 미국에 대항해서 동맹을 제안하라는 비밀 전문을 감청을 해서 해독을 함으로 해서 이것을 미국에 제공을 하게 되고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죠. 2차 세계대전 시의 암호전을 보면은 독일 같은 경우는 애니그마 암호 체계였는데 이것을 영국의 울트라 작전으로, 또 일본 같은 경우는 퍼플 암호였는데 이것을 미국의 매직 작전으로 감청 해독하게 됐죠. 특히 미국은 일본 해군의 퍼플 암호를 감청 해독을 해서 미드웨이 해전에서 승리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받았죠. 미국은 인디고 작전도 수행해서 독일의 통신을 또 포착을 했죠. 이처럼 2차 대전 시에는 각국의 다양한 암호 체계를 사용하게 되고 또 신호정보를 통한 정보전이 전쟁의 어떤 승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신호정보는 먼저 통신정보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이 컴퓨터는 각종 유무선 통신을 도청을 해서 유용한 정보를 얻는 활동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음성통화, 또 모르스 부호, 유선 전화, 팩시밀리 같은 통신 수단이 모두 대상이 됩니다. 운영은 주로 무선 통신에 집중을 합니다. 유선은 발각 위험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청을 하지 않죠. 원칙적으로 기밀 내용을 암호화해서 전송하지만은 기술적인 한계나 편의 때문에 팩문으로 보내는 사례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허위 전송이나 기만 통신을 식별하고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기술이 필수적이죠. 감청 내용은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첨단 무기 거래나 핵 장거리 미사일 확산 관련 정보 통신, 그 다음에 또는 테러 조직의 운영, 주동자, 공격 목표에 관한 통신, 그리고 마약, 불법 경제 활동과 관련된 이동 생산 경로까지 포함이 됩니다. 물론 한계도 있습니다. 상대가 무선 침묵을 하거나 전용 유선망을 사용하면 감청이 불가능하고요. 암호나 허위 전송, 잡음 증가 같은 기만 통신도 분석을 어렵게 하기도 하죠. 또 단순한 암호어라도 정확히 해석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요. 이런 제약을 보완하기 위해서 통신량 분석과 방향 탐지라는 기법을 씁니다.
통신량 분석은 메시지의 빈도, 시간, 패턴을 보고 활동 강도나 조직 구조를 추정하는 방법이고, 방향 탐지는 이제 여러 수신 지점에서 신호의 방향을 삼각 측정을 통해서 발신지를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하면 상대의 위치나 움직임을 상당히 정확하게 이제 파악할 수가 있죠. 요약 정리하자면은 커미트는 전자신호를 통해서 상대의 의도 능력을 미리 파악하고 정책, 군사, 수사 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정보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셜련은 이제 미국 NSA와 영국이 주도하고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 참여한 세계 최대의 통신 감청망입니다. 그래서 무선, 위성,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감청하는데 한국, 일본, 터키 등 제한적으로 정보 공유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에 맞서 DGAC가 운영하는 독자 신호 정보 감시체계를 구축을 했고, 이라크 전 이후에는 미국과 정보 교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국내에서도 2003년도에 그 시민운동가가 에셜런 관련 정보 공개 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2013년도에는 스노든이 NSA의 어떤 프리즘 비밀 정보 수집 프로그램을 폭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전 세계의 인터넷 통신 기록의 대규모 수집 사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례들은 이제 통신 감청이 국제 안보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음모와 암호인데, 군사정보 분야에서 자주 운영되는 개념이 음모와 암호입니다. 먼저 음모는 평문 속 특정 단어나 구조를 다른 용어로 바꿔 비밀을 숨기는 방식인데, 이제 예를 들면은 음모는 이제 작전 개시를 파티 시작이라고 표현하는 식이죠. 문장은 이제 평문 그대로지만 핵심 단어만 바뀌는 것이죠. 반면 암호는 메시지 전체를 숫자나 부호, 신호로 변환해서 당사자만이 해독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즉 전문적인 해독 과정이 없으면 내용을 알 수가 없죠. 역사적으로 이런 암호 해독 경쟁은 전쟁의 판도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의 독일 같은 경우는 애니그마를 해독하기 위해서 영국은 울트라, 미국은 인디고 작전을 통해서 무선 감청 암호 해독을 수행했습니다. 또 일본의 퍼플 암호를 미국은 매직이라는 프로그램을 해독했죠. 냉전기에는 소련의 암호 체계를 영국과 미국이 베노나 작전을 통해서 분석 해독을 했습니다. 이처럼 음모는 말만 바꾸는 것이고 암호는 내용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을 풀어내는 기술이 바로 정보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어서 한국의 통신위성, 무궁화위성을 보시면은 한국은 1995년부터 무궁화위성 시리즈를 통해서 방송, 통신, 군사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인공위성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무궁화 1, 2, 3, 그 다음에 5호, 그 다음에 5A호. 5A호는 이제 5호 대체형이죠. 그게 서울에서 약 8,100km까지의 통신이 가능하면서 이스라엘까지 교신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무궁화 6호가 방송통신 복합위성이고, 무궁화 7호는 이제 프랑스 탈레스에 제작한 UACD 위성방송하고 LTE 서비스를 지원해주고요. 무궁화 6A호는 6호를 대체하는 것으로서 5G 이동통신 또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것이죠. 이처럼 무궁화 위성은 통신, 방송, 군사, 인터넷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한국의 우주통신 기술 발전을 선도해 왔습니다. 다음은 전자정보입니다. 전자정보는 무기 체계나 레이더 등에서 발생하는 비통신 전자신호를 수집 분석해서 얻은 정보입니다. 주요 대상은 이제 방공망, 포병 사격 통제, 단거리 미사일 궤적, 지휘 통제소 등 군사시설에서 방출되는 전자파라든가 신호 주파수, 그 다음에 강도, 발신지, 반복 주기 등을 이제 분석하게 되죠. 저주파 신호는 주로 지상기지, 고주파 신호는 이제 위성이나 정찰 항공기를 통해서 수집됩니다. 제한상으로는 이제 재미나 기만 신호에 이제 취약하고, 신형 장비 개발 시에는 수집 해독이 이제 어렵게 되죠. 또 일시적인 데이터 전송이나 허위 신호 암호화 등은 이제 정보 분석을 많이 어렵게 만들죠. 1982년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실제 전자정보를 활용해서 레바논 공격 전에 시리아 미사일 부대 위치를 파악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상공에 소형 비행기를 띄워서 미사일 발사 통제 레이더를 감지하고 부대 규모와 위치, 탄도, 수, 유도 시스템 등을 분석해서 타격 위치를 식별하고 괴멸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즉 엘린트는
적의 전자장비와 레이더 활동을 분석해서 군사작전과 전략적인 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물론 최근 이제 중동 지원에서도 이스라엘은 AI 기반 표적 식별 시스템을 활용해서 수천 개의 표적을 자동 식별해서 제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어서 외국 기기 신호 정보입니다. 피신트는 이제 전자정보의 한 분야죠. 상대국의 이제 미사일, 핵무기, 항공기, 함정, 위성 등 무기 체계와 시험 장비에서 발사되는 기계적 전자 신호를 수집 분석해서 얻은 정보입니다. 주요 대상은 이제 각종 컴퓨터 단말기, 하드웨어, 무선 원격 제어, 신호, 그 다음에 전자파 등으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제 미사일 발사 여부라든가 탄두의 크기, 항공기 연료 소모량, 유도 장비 상태 등을 이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운영 개념은 원격 측정, 그리고 전파 측정, 기타 관련 신호를 수집하는 것인데, 과거 엘린트 범위에 포함됐었는데, 이제 정보 수집 장비 발달로 현재는 이제 독립적인 정보 출처로 이제 분리가 된 것이죠. 즉, 피신트는 외국 무기와 시험 장비의 전자 기계 신호를 분석해서 성능과 운영 상태를 파악하는 전문적인 정보 수집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원격 측정 정보 텔린트인데, 이 텔린트는 이제 피신트의 한 분야죠. 그래서 미사일이나 항공기의 지상지지로 보내는 신호를 원격으로 이제 수집해서 얻은 정보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미사일의 종류라든가 사거리, 속도, 엔진 상태, 탄두 중량, 궤도, 타격 정확도 등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주요 운영은 이제 시험 발사 과정에서 미사일, 항공기 센서와 지상 통제소 간의 신호를 포착하고 분석하는 방식이 되겠죠. 접근이 어려운 원거리 무기나 위험 지역에서도 이제 수집이 가능합니다. 과거 미국은 소련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에 텔린트를 활용해서 성능과 탄두 정보, 궤도 분석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제한상으로는 이제 대부분 신호가 암호화되어 있고 해독과 수집에는 높은 기술 수준이 요구됩니다. 즉 텔린트는 원거리 무기 체계의 성능과 운영 상태를 파악해서 하는 그 핵심 군사 첩보 수집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엘린트와 피신트, 텔린트의 의미상의 구분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는데, 엘린트는 상대국의 이제 광범위한 전자 신호를 감청해서 군사 시설과 무기 체계 활동을 파악하는 정보 활동이 되겠습니다. 주로 비통신 신호 전자파를 분석해서 군사적인 상황 판단과 레이더 무기 활동 감시에 활용됩니다. 피신트는 엘린트보다 구체적으로 무기와 시험 장비에서 발생되는 어떤 전자 기계 신호를 분석하는 방법이 되겠죠. 이것을 통해서 무기체계의 성능과 기술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고, 텔린트는 이제 피신트의 하위 분야가 되겠죠. 그래서 시험 발사된 미사일이나 항공기가 지상으로 보내는 연속 신호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분석하면 미사일의 또 항공기의 성능이라든가 탄두, 엔진 상태, 궤적 등 정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신호정보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신호정보의 장점은 먼저는 신호정보는 상대국의 전략과 정보를 이제 원거리에서 파악할 수 있고, 정확한 감청이 이루어진다면 다른 수집수단으로 얻기 힘든 중첩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이제 상대가 감청을 인식하면 암호화된 통신으로 통신이 되고 이것을 해독하는 것이 어렵고, 일적인 데이터 전송이나 무선 침묵 상태에는 감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또한 상대가 재미나 거짓 신호를 유포하면 기만 행동에 취약하게 되고 신형 장비 개발 시에 추적이 어려운 제한점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신호정보에 대해서 요약 강의를 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3절 5마바항의 영상정보와 징후 계측 정보에 대해서 요약 강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